낚시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처음에 먼저 낚시점이나 인터넷에 통해서 장비와 소품을 구입을 합니다. 장비와 소품을 구입을 하고는 다음에 채비를 해야 되죠. 채비를 해야 되는데 그 채비법의 순서는 이렇게 뭐 자신이 알아도 가장 중요한 것이 매듭법과 묶음법입니다. 바늘 묶는 법, 그리고 또 도래 묶는 법, 그리고 또 면사 묶는 법, 또 직결 매듭법,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묶음법과 매듭법이 있는데요. 저는 항상 낚시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한 가지만 배우라고 합니다. 맨 처음에 자신이 선배한테 처음 낚시를 하는 사람에게 이 묶음법을 배웠다 하면은 다른 것을 배우려고 인터넷을 보면은 정말 수도 없는 매듭법과 묶음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 역시 인터넷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야, 이런 묶음법도 있네 할 정도로 호기심이 나는 그런 묶음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번씩 이렇게 따라서 연습을 또 해보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것은 낚시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낚시에 해가 된다, 방해가 된다고 저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묶음법이든 바늘을 묶든 도래를 묶든 어떤 묶음법과 매듭법을 하든 맨 처음 자신이 배웠던 것을 끝까지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낚시를 하다 보면은 솔직히 고기는 들어와 있고 하다 보면 바늘은 안창거리가 되어서 이게 빼지도 못하고 잘랐습니다. 잘랐는데 마음은 급한데 바늘을 막 묶는데 이 방법 저 방법을 막 이렇게 자기가 하다 보면은 숙달이 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굉장히 어설프게 이렇게 묶어지고 그리고 미끼를 끼워서 던졌는데 청지를 하고 올리다 보면은 바늘이 풀려서 이렇게 꼬글꼬글하는 그 상태로 올라오는 그런 경우도 흔하게 있습니다. 낚시를 하다 보면은. 그래서 묶음법 하나라도 정확하게 배우시는 것이 좋다. 그것은 정확하게라는 말은 숙달이죠. 한 가지의 방법을 자신이 매일같이 낚시를 갈 때마다 똑같은 방법으로 바늘을 묶고 도래를 묶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방법이 가장 튼튼하고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묶음법과 매듭법을 배우지 말고 맨 처음에 자신이 배웠던 그것을 끝까지 밀고 가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낚시를 오랫동안 한 몇십 년 동안 했습니다. 하면서 저는 지금까지 사용하는 매듭법과 묶음법은 처음에 제가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어떤 데는 강의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이 묶음법 저 묶음법을 이렇게 한 번씩은 뭐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잘 숙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설픈 그런 모양새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릴 것은 제가 지금까지 처음 배워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던 묶음법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여드릴 것은 최강의 묶음법이라고 뭐 검증이 된 묶음법입니다. 여러 가지의 묶음법 중에서 도래 묶음법이 어떻게 보면 도래의 원줄과 목줄을 이렇게 연결을 하는 그 묶음법 방법 중에서 월간 바다 낚시에서 오래전에 그 기계로서 묶음법을 여러 가지로 똑같은 형태의 묶음법을 한 5, 6가지를 이렇게 묶어 놓고는 기계로서 똑같은 힘을 줘서 이렇게 서서히 당겼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한 묶음법이 두줄 까베기 묶음법이었다라고 결론이 나서 그때 책에도 몇 번 소개가 되었던 그런 묶음법인데요. 두줄 까베기 묶음법, 어떻게 보면은 가는 원줄과 가는 목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은 저는 이 묶음법을 사용을 해라고 막 권장을 많이 해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두줄 까베기 묶음법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 앞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줄 까베기 묶음법은 줄을 이렇게 고리 형태로 원을 일단 만들어 줍니다. 원을 만들어서 이렇게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끝이 좀 뾰족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금만 잡아 끝에서 되도록이면은 손이 끝으로 가줘야만 이렇게
굉장히 작은 고리 형태의 두 줄이 됩니다. 그래서 요 작은 형태의 고리를 도래에다가 이렇게 끼워 넣으면 쉽게 들어가집니다. 자, 이렇게 끼운 다음에 손가락을 넣고는 이 원줄에다가 이것이 이 줄이 기둥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둥줄이라 생각을 하시고 이 기둥줄에다가 이 짜투리 줄을 스프링 모양으로 한 단계 한 단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네 번에서 다섯 번 정도. 자, 요렇게 스프링 형태의 모양으로 꽈 주셔야만 됩니다. 그리고는 이 구멍에다가 이것을 밀어 넣습니다. 밀어 넣고, 여기서, 또 불필요하게 이것을 짜투리 줄을 너무 많이 이렇게 밀어 넣다 보면은 짜투리 줄까지 나중에 또 카타기로 잘라내야 될 일이 생기죠. 그래서 요럴 때는 되도록이면은 좀 작게, 삐져나온 이 원줄을 조금만 이렇게 잡고는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이 기둥줄을 일자형으로 지금은 이렇게 O자형 비슷하게 만들어졌죠. 이것을 일자형으로 되게 탁 이렇게 세게 당겨주는 겁니다. 당겨주면은 스프링 모양 형태의 이런 줄이 감겨가 있습니다. 감겨 있는 것을 폭이 좀 넓은 이 스프링 모양의 줄을 서서히, 자, 이럴 때 당길 때도 침을 조금 묻혀주는 것이 좋습니다. 나일론사 같은 경우에는 열에 굉장히 좀 약한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침을 조금 묻혀서는 서서히 이렇게 잡아 당겨줍니다. 서서히 잡아 당겨주면은, 자, 이렇게 스프링 모양으로 원줄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감겨 있습니다. 감겨 있고, 요 짜투리 끈을 조금만 내밀면은 다시 이렇게 자르지 않아도 되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조금 길게 좀 삐져나와서 다시 잘라내기는 했지만요. 자, 이렇게 잘라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많은 분들이 또 도래를, 또 작은 도래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작은 도래를 많이 사용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잡아서 늘 하면은 작은 구멍에 이것이 안 들어갑니다. 아무리 눈이 밝고 이렇게 손재주가 좋아도 구멍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손쉽게 하는 방법이죠. 그냥 두 줄을 잡지 말고 한 줄을 먼저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는 겁니다. 통과를 시켜주고는 다시 이것을 반대가 되게 왔던 길을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면은, 자, 이렇게 손쉽게 두 줄이 도래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도래에 들어간 이런 형태가 되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모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원줄에다가 스프링 모양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 이렇게 잡고는 구멍 속에다가, 자, 이렇게 밀어 넣으면서 끝부분만 이렇게 조금만 나올 수 있도록, 조금만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둔 다음에 잡고는 서서히, 자, 잡아당겨 봅니다. 잡아당겨 보면은 짜투리 끈이 괜히 이렇게 걸리지가 않겠죠. 지금은 이렇게 모양새가 그 짜투리가 나지 않고 유선형으로 이렇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원줄이라든지 목줄이 이렇게 잘 걸리지가 않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요 짜투리 끈을 넣을 때는 조금만 밀어 손으로 잡을 수 있을 정도만 밀어 넣어서 굳이 이 짜투리를 잘라내지 말고 요것은 그대로 살려두고 이 삐져나온 요것만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은 목줄이라든지 원줄이 다른데 이렇게 좀 덜 걸려서 채비에 엉킴이 좀 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면사 매듭 묶는 방법입니다. 반유동 낚시를 할 때 수심을 조절하는 그런 방법은 면사 매듭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수심 조절을 많이 합니다. 자, 이렇게 면사 매듭과 원줄이 이렇게 일자형으로 만들어 둔 다음에 이렇게 타원형으로 만들어 둔다는 생각을 갖고, 자, 타원형을 만들어 둔다는 생각을 갖고는 안에다가 원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원을 만든 다음에 원 안에다가 면사 매듭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면사 매듭의 굵기에 따라서 네 번, 다섯 번까지 이렇게 돌려서 묶어줘도 괜찮은데요. 너무 굵은 면사 매듭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네 번, 다섯 번을 하다 보면은 던질 때 가이드라인에 이렇게 마찰이 툭툭 부딪히는 그런 경향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면사 매듭이 어떤 정도의 굵기인가에 따라서 돌리는 횟수를 이렇게 정해주면 될 겁니다. 그리고 면사 매듭을 자를 때는 너무 이렇게 딱 잘라보면은 굉장히 낭패를 봅니다. 그래서 항상 한 1cm 정도는 이렇게 남겨두고 자투리를 잘라줘야만 합니다. 낚시를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것이 유동이 잘 생기지가 않습니다. 꽉 조여두기 때문에. 하지만은 낚시를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것이 계속 좀 움직이다 보면은 수심이 틀려지겠죠. 그러다 보면은 뭐 고기를 수심점까지 어떤 데는 잘 못 정해놓고 낚시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기 때문에 항상 낚시를 할 때는 면사 매듭의 위치가 처음에 내가 정했던 곳에 그대로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보고요. 조금 움직인다 싶으면은 다시 이렇게 자투리를 손으로 잡고 당겨서 움직이지 않게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자투리를 한 1cm 정도 이렇게 남겨두고 잘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뱅에돔 낚시를 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 직결 매듭입니다. 직결 매듭법은 저는 전차 매듭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직결 매듭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반유동 낚시를 할 때 사용하는 면사 매듭은 누구나 쉽게 다 사용을 할 겁니다. 하면서 직결 매듭이 어렵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죠. 직결 매듭법은 면사 매듭을 묶는 방법과 똑같아 하는 생각을 갖고 직결 매듭을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떻게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것은 전차 매듭법이라고 하는데요. 두 가닥을 그 원줄에다가 수심 조정을 하는 면사 매듭을 두 번 묶는다는 생각을 갖고 매듭을 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한 가닥을 잡고 이때 좌측 것을 먼저 하느냐 우측 것을 먼저 하느냐는 따질 필요가 없겠고요. 먼저 한 가닥을 잡아서 자, 이것이 면사 매듭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면사 매듭을 묶듯이 똑같이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한 세 번에서 네 번 정도 이렇게 항상 나일론살을 이렇게 당길 때는 빨리 당기지 말고 빨리 당기면은 마찰일이 좀 심해집니다. 그래서 강도가 좀 떨어지는 그리고 또 파마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천천히 당겨주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또 한 가닥이 남은 한 가닥을 잡고는 똑같은 방법으로 면사 매듭을 만든다 하는 생각을 갖고 한 번, 두 번, 저는 보통 세 번을 많이 합니다. 세 번을 이렇게 돌려서 똑같은 방법으로 천천히 이렇게 당겨주는 겁니다. 당겨주고는 항상 조금 마찰력을 줄이기 위해서 침을 발라준 다음에 천천히 두 개가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천천히 당긴 다음에 끝에 가서는 힘을 주고 자 이렇게 만들어 두면은 원줄과 목줄을 손쉽게 묶을 수 있는 전차 매듭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즐겨 사용하는 바늘 묶음법, 바깥 돌리기 묶음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리 형태의 두 줄을 바늘 위에다가 엄지와 중지로서 살짝 잡아주고는 단계적으로 두 번, 세 번, 자,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한 일곱 번. 여섯 번에서 한 일곱 번 정도를 하고는 이 구멍으로 원줄을 다시 밀어 넣는 겁니다. 밀어 넣고는 원줄을
뒤에 줄을 이렇게 짜투리 줄이 아닌 원줄 자체를 서서 이렇게 당겨내는 겁니다. 서서 이렇게 당겨내면서 마지막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이 원줄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도록 하지 말고 안쪽으로 이렇게 돌려서는 힘껏 자 이런 식으로 당겨주면 되겠습니다. 이 원줄이 목줄의 원줄이죠. 목줄의 원줄이 이렇게 바늘의 안쪽으로 이렇게 해두어야 되는 좋은 이유는 챔질을 했을 때 정확한 후킹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바깥쪽으로 등 뒤쪽으로 이렇게 묶어 두는 것보다는 안쪽으로 이렇게 했을 때 당겼을 때 바늘의 각도가 더 정확하게 고기의 입술이나 안창에 이렇게 걸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원줄은 마지막에는 항상 안쪽에 바늘의 안쪽으로 이렇게 되도록 돌려서 마무리를 한다.